네, 우리 기러기 아빠 또 정프로님이 외롭다고 이거 슈퍼365 계좌 만들러 같이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손잡고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미즈호 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환율, 달러 강세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과거와 또 지금의 원인이 좀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미 국채. 지금 보면은 미국은 주식도 오르고 미 국채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올라요. 네, 뭐 많이 오르는데요. 네. 다들 오르는 게 좋은가요? 마냥 좋진 않죠. 국채 금리는 사실 다들 떨어질 것을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뭐 한 4.3 이렇게까지 올랐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맞습니다. 네. 미국 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환율도 1,400원 가냐 막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거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율의 움직임과 국채 움직임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들어서 국제금융에서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지금 미국채 수익률 급등 현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인가요? 예, 왜냐면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는 것은 예상을 못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제금융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환율이나 여러 군데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달러 강세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의 상승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시장 금리거든요. 네. 미국채 수익률, 뭐 예를 들면은 10년물 수익률이 3% 후반에 있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은 4% 초반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냐면 이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의 시장금리예요. 이 시장금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조달하는 사람한테는 비싸지면은 안 좋지만 네. 예금이나 이것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거든요. 달러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누구나 살려고.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겠죠.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른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요. 지금 10월 들어서 미 국채의 그 수익률이 급등하는 요인이 뭐예요? 그걸 이제 보려고 하죠. 네. 그걸 보려면 일단은 이 두 개 아까 말씀드린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비슷한지. 볼까요? 예, 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페이지를 가시면 자, 2페이지 가시면 이게 지금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10월 달 보시면은 쭉 올라갔죠. 네. 예, 지금 뭐 3.10 빨간색이 이제 미국채 10년이거든요. 파란색이 2년. 맞습니다. 3.6, 3.7, 3% 후반대에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4.3%까지 이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잠깐 조금 떨어져서 한 4.26%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많이 올랐죠. 네. 네, 2년물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냐면 제가 박스를 갖다가 점으로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제 지금 9월 달, 8월, 9월 달까지의 박스, 큰 박스와 8월, 9월 이후의 박스, 파란색 박스로 두 개로 나눠 놨는데 빨간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이 어느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다릅니다.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 안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상황, 그러니까 2년물이 조금 더 높았던 상황이 유지됐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저점 대비해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제 정상화된 거죠. 정상화. 여러분들 정상화예요. 금리 곡선의 정상화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뭐 돈을 빌려줄 때 네. 10년 동안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훨씬 크잖아요. 그쵸. 2년 동안 빌려주는 것보다 오랫동안 빌려주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위험 노출이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가상금리가 더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 금리가 쭉 떨어지고요. 장기 금리는 좀 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이제 지연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정상화된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 상황은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된 상황은 맞다. 예,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역전 현상은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장단기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프레드라고 하죠. 장기와 단기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빨간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이 서로 이제 금리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커지고 있죠. 요것을 저희가 한번 리뷰해 보면은요. 저희가 그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확대되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모든 사람들이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무엇을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깜짝 놀랐냐 하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단기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튈 것으로 생각은 못했죠. 그쵸.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 7페이지 가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7페이지 가시면 요 곡선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죠. 지금 강달러로 다시 돌아섰죠? 예, 강달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페이지에서 본 미국채 수익률 급등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곡선이 쭉 올라가죠. 네. 이 강달러에 크게 연관이 돼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강달러만 문제인 것인가? 그럼 강달러는 왜 일어난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쭉 가면 요게 이유예요. 3페이지에 보시면 미 국채 수익률 급등의 원인을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좀 불확실했어요. 네. 경착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착륙이 될 것인가. 경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착륙이 우려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소비가 많이 줄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권의 부실화 아니면 상업은행의 뭐 어떻게 보면 도산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어떻게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여름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3% 중반까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구인 통계 9월달 저희가 보셨죠. 네. 졸트 리포트도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실업률도 4%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거의 4%면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왜 내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예요. 네. 그 연착륙 가능성이 올라가면 경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연착륙 되면은 경기 큰 문제 없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안 내릴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채권 금리 왜 이렇게 빠졌어 이런 거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것은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이러한 지표들 를 보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하면서 최근에 9월 FOMC에서 조금 이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0bp 인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 이견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가뜩이나 최근에 뭐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로니 로건 달라스 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bp를 강하게 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립금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앞으로는 작은 폭의 인하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로니 로건 총재도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보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연준이 뭐 크게 이제 그 50bp라든가 빅컷을 단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년 중반까지 1.5% 많게는 2%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반영돼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역시 그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너무나 지표가 좋아지면서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소위 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효과인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네. 이 미국채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 4페이지의 표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미국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제가 표로 갖고 나왔는데 이 표는 사실은 뭐 그 당선 가능성은 여러 그 매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한 미국의 매체 통계에서 한 통계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러네요. 괴를 같이 해요. 네, 특히나 8월 이전에는 들쑥날쑥했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왜 동조화로 보일까요? 예, 동조화가 보이는 영향은 네. 이 한 두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판도가 사실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가끔 가다가 리포트들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조금 더 우세를 점치는 그러한 뉴스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트레이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가져오는 영향이 지금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친시장 정책을 펼 것이다. 친시장. 예, 친시장은 뭐냐면은 금융시장을 갖다가 이용해서 부양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 올릴 거라 이거예요. 네. 예, 주가 올릴 것이다. 예, 비트코인 올라갈 것이다. 예, 돈 많이 쓸 것이다. 돈 많이 쓰면 뭔가요? 부양책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시장은 좋아지니까 주식 시장에도 증권에도 좋지만 네. 부양책을 쓰는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커질 우려가 큰 거예요. 그리고 부채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금융시장의 영향은 뭐냐면 증시,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데는 좋지만 다 올라가요. 그렇지만 수익률도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커지면 10년물 이 금리 가지고는 내가 앞으로 여기 투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더 받아야지.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높아질 텐데 그럼 이 채권 사가지고 나중에 실질 수익률이 많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규모 감세 공약까지 지금 내걸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감세 공약은 앞으로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내년에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부채 한도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그쵸.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내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뭐 국채인 US 트레저리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에 영향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이 달러의 변동성이 커지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원화의 굉장히 변동성이 영향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원인으로 꼽히는 저 세 가지는 트럼프의 당선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저 기조가 뭐 크게 달라질 만한 내용들이 6개월 안에 벌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예요. 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지금 시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 시장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이 네.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그쵸. 때문에 시장에는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크게 뭐 영향은 생각보다는 적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미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보다 뚝뚝 떨어지기보다는 좀 계속 여기 고점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까요? 지금 크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좀 제어가 됐어요. 상단은 좀 제한이 지금 있다. 넘어가서 이게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그 달러 인덱스만 보시더라도 7페이지에 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22일에 104.1을 1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걸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약 104.5, 104.3,
20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보이죠?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강 상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뭐 어제 그저께도 10년물 미국채 네. 수익률도 4.3%를 일시적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은 밑으로 내려서 4.2%에서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이 빨리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정말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미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미 국채는 뭐 30년물도 있고 뭐 2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되게 의미를 부여해서 숫자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사실 미국 국채의 지표물이라고도 지표. 예, 지표물 보통 이제 저희가 지표물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가장 그 최근에 발행한 그러한 그 채권을 말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2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5년물 국채도 계속 이제 만기별로 계속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정부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보통 이제 최근에 발행한 게 지표물이긴 한데 이제 그 종류별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만기별로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년, 5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3년물, 7년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10년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좀 정리된 걸 한번 보시면요. 네. 우선 미국채의 종류부터 한번 5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종류가? 예, 미국채를 조금 정리를 한 1분 동안만 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미국채 종류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나라 국채는요 10년물이면 장기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채는 20년 이상이 되어야지 장기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10년물도 중기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만기가 있고 그중에서 10년물도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걸 트레저리 노트라고 하죠. 단기물을 트레저리 빌, 중기물을 트레저리 노트라고 하고요. 장기물만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는 사실 20년물 이상만 본드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이제 본드라고 하면 전부 다 채권을 다 채권. 본드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트레저리 노트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국채 10년물인가? 그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채 10년물은 사실은 미국의 집값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모기지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네. 모기지 금리와 투자층이 완전히 겹쳐요. 예,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거의 같이 뭐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과 모기지채 금리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리 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미국의 투자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채권 투자자들 뭐 여러 가지 뭐 기관들도 있고 뭐 개인들도 있고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모기지채 투자자는요 미국채 10년물 투자도 합니다. 같이 대부분 같이 왜냐하면 같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섹터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 자산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방향이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미국 10년물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모기지채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국 국채 레버리지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방 짧게.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책이 뭐 조만간 이제 금리 책을 하나 발간을 그렇군요. 하는데요. 거기도 써놨지만 이제 그 미국
그 금리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그 채권이지 않습니까? 채권. 네. 이 채권 그 중에서도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인데 이것을 갖다 ETF로 만들어요. 또 ETF로 만들어 가지고 레버리지하면 이게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ETF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든 회사, 증권회사에 예. 만든 이제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만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야 되고 지금 내년까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좀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그 당장 매도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이 놀랐어요. 예, 조금 많이 수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채 장기 국채든 단기 국채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장기 국채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품입니다.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가 부도나는 상황을 봤잖아요. 장기 국채에 너무 많이 익스포저가 많았어요. 노출이. 투자자들도 그 장기 국채가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이게 위아래로 크니까 이제 그거를 노려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을 존경을 하는데요. 너무 리스크를 크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상품이나 예금보다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와의 그 수익률 격차 확대는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8페이지에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채,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재경부에서 발행하는 게 이제 국고채라고 하죠. 네. 이제 국고채 10년의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화살표가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한 달 전에는 지금 2개가 들어갔죠. 그만큼 갭이 더 커졌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렇게 수익률 격차, 갭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격차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왜냐하면은 국채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건 그만큼 싸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와 그 다음에 외화 간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 채권이 더 싸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 채권이 싸졌으니까 더 매력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채 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투자가 이렇게 됐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선호도가 일어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채권 투자를 최근 2년 사이에 이 수익률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다들 하셨잖아요. 네.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아요. 다들 이제 가격 추이만 보고 우리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분은 이 수익률을 보고서 이 안전적인 4%, 뭐 3. 몇 %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네. 최근 2년 사이에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그죠. 하는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 미국채 가격을 보고 뭐 거래를 하긴 하는데 가격이 네. 사실 호가가 십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가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미국채 가격을 갖다 표시를 하고 호가를 하는지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채를 갖다가 이해하시기에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그 앞서서 그 최근에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던 그 요인들이 제거가 완전히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분간.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 꺾이고 그래서 우려를 해서 금리를 또 가파르게 더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수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고 우리가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원하는 국채 금리 하락, 가격의 상승을 원하면은 미국 경기가
맞습니다. 꺾여야 이게 된다는 모든 거죠. 게 이제 돌고 돌아요. 네.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하를 좀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은 아까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제 주택 구매자들은 더 높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죠. 또 집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고 네. 이렇게 되면 또 사이클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더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돌고 도니까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갖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저감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400원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높은 1,480원, 90원대의 흐름이 상당히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지금 원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달러와 이외의 그 통화들이 전부 다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달러화에 대비해서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엔 환율이 한 140원, 140엔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때. 근데 지금 153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약 10% 이상 이렇게 절상이죠. 네. 절하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달러 엔 환율, 엔화의 가치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지금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미국의 대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지금은 정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금융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그 트럼프라는 후보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임 재임 기간에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치적인 영향이 경제와 금융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게다가 국지적인 이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맨 마지막에 지금 10페이지죠.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많으세요. 지금 뭐냐면 지정학적인 우려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지금 괜찮냐?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경제가 좋았으면 좋겠고 수출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차도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인들은 다 경제가 잘 됐으면 네.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되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그런 우려가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럼 괜찮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북한 파병도 있고 그래서 질문이 많은데 일단은 금융시장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부도수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신용부도수합은 이게 CDS라고 주로 그래요. 이게 CDS 크레딧 게임이요? 디폴트 수합이라서 수합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보험이에요. 네. 보통 이제 그 신용 부도수합이라면 돈을 갖다가 떼일 염려가 높으면요 그만큼 돈을 많이 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본은 지금 이게 연간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 지금 연간 지금 뭐 이자율, 뭐 수익률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BP이기 때문에 0.2% 일본은 우리나라는 0.3%, 32%, 중국은 0.6%의 이런 보험료를 내면은 이 부도에 대해 돈을 떼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수합이 보통 이제 신용부도수합은 5년 만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그래서 5년 만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네. 만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3년, 5년. 그러면 이거는 5년 만기 CDS 신용부도수합이라고 하면 5년 동안 매년 0.32%를 지불을 하면 한국이 부도가 났을 때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일본도 0.2%를 매년 내면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
또 상대방은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0.3% 포인트 32bp, 35bp 선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정학적인 위험이 고조되고는 있어요. 그건 이제 팩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괜찮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현실로 지금 금융시장에까지 전파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달러원 환율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요인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최근에 심상치 않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의 미국의 금리의 가파른 상승의 그 원인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였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